자, 안녕하십니까. 노버스 인더스트리 노사입니다. 요즘 박민성 PD가 자꾸만 인터뷰를 하자는데 정비를 하면서 느끼는, 또 리뷰도 제가 워낙 리뷰 지금 10년 차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현대자동차, 국산 현대기아자동차,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를 바라보는 나의 느낌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너무나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제가 뭐 거기 연구진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좀 웃긴 게, 시대가 많이 변했고, 현대자동차를 제가 초창기에 리뷰 10년 차, 과거에 7, 8년 전에, 9년 전에 현대차 많이 깠죠. 그때 사실 현대차들이 뭐 알버트 비어만 들어오고, 뭐 그 다음에 뭐 돈코 뭐 어쩌고 저쩌고 아저씨랑 뭐 피로 슈라이러 형님이랑 뭐 다 등등 해서 피에즈라만을 기점으로 제네시스의 아키텍처가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워낙 중량이 많이 나갔고, 아무리 아키텍처 설계를 잘한다 하더라도 쇼바라든가 댐퍼죠, 부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행 세팅값까지 한꺼번에 다 잡을 수는 없어서, 그 당시엔 또 내가 되게 스포츠성에 포커스를 두고 리뷰를 진행해서 많이 깠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죽으라고 현대차를 옹호하고 방어하는 유튜버나 기자들이 있었어요.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기아 전기차가 전 세계를 씹어먹을 것처럼, 무조건 현대기아 전기차를 사야 될 것처럼. 근데 요즘에 많은 유튜버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현대를 빨았던 유튜버들이 현대차를 까요. 뭐 배터리가 중국산이네, 뭐 값이 비싸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현대자동차의 완성도나 주행 성능이 더 안 좋았거든요. 그때는 안 까다가 이제 와서는 왜 깔까? 내가 봤을 때는 요즘 자동차 제조회사나 마케팅 부서들이 홍보비를 많이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냥 느끼는 느낌에는 돈을 안 주니까 까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가격이 비싸다, 그 다음에 뭐 배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가격이 차의 완성도보다 너무나 비싸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중국산 배터리를 썼다, 뭐를 썼다, CATL이 들어갔다 뭐 해서 까는 건, 그건 합당치 않죠. 왜냐하면 전기차의 생산 구조, 판매 방식이 무조건 국내 배터리를 써야지만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체 생산량 대비 배터리의 공급량의 변화도 있는 거고, 어느 나라에선 얼마에 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 금액에 파냐. 아니, 심지어 오리털 파카도, 구즈다운도 프랑스 원제품, 영국 원제품이 자기네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더 싼 제품들도 많아요. 그거는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책이겠죠. 그 나라의 어떤 문화와 그 나라의 시장을 보고 가격을 정하는 건데, 제가 바라보는 현대차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쪽의 리뷰어, 유튜버 또는 자동차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나만큼 현대자동차를 깐 사람이 있나요? 나 옛날에 현대자동차 뭐 실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대응팀으로부터 나는 엄청 당했다고 피해 망상증이 들 정도로 나만큼 현대자동차를 적나라하게 깐 사람이 있나요? 근데 지금에 와서 노사장이 현대차를 빨아준다? 왜? 내가 현대차를 빨아서 내가 얻을 이득이 뭐가 있다고? 내가 현대자동차한테 10원이라도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을 계획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의선형이 나를 이뻐라도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현대자동차가 로봇 개새끼 로봇에 투자했다고 3년 전에 내가 개같이 깠잖아요. 그럴 돈으로 배터리 공장을 지어라 막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생산 공정의 자동화,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칩들을 활용해서 삼성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생산 공정에 또는 AI, 자동차의 AI 소프트웨어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했던 그런 투자들이, 물론 리막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중에 효과를 못 본 것들도 있겠죠. 그 당시에 내가 다 적나라하게 막 까발렸었고 깠으니까. 근데 그런 뭐 투자나 뭐 어떤 것들, 땅값이 뭐 삼성동 땅값이 어떻게 됐네, 그런 것까지는 내가 지금은 전체 뭐 우리나라 GDP 대비 얘네들이 투자했던 금액이라든가 보유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내가 알 수는 없고, 저는 자동차 리뷰어니까, 유튜버니까 차만 놓고 보면 현대자동차는 비약적 발전을 한 게 맞습니다. 첫 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네시스의 후륜 아키텍처를 피에즈라만을 데려다가 G80, GV80, EQ900의 후륜 베이스로 넘어가면서 현대가 얻어지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충성 현대자동차 팬들,
중장년층들의 수입차 그거 못 쓰지. 5시리즈 E클래스 탈 바에는 G90, EQ900 산다. 이분들의 이 충성 팬들. 외국에서 사실 EQ900, G90이 몇 대나 팔렸겠어요. 그 풀옵션 7, 8천, 9천만 원짜리 다 우리나라에서 팔아줬는데 이 작은 땅덩어리와 인구 대비 판매량이 엄청났죠. 여기서 쌓여지는 데이터베이스와 내가 과거에 독일 제품들의 독삼사들의 소재공학, 설계공학을 칭찬하고 일본의 얌스럽지만 세팅과 장고장이 안 나고 부싱 기술, 러버 기술을 제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나오는 현대 기아 자동차들 보면 댐퍼가 놀라울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물론 샥스, 빌스테인, 그 다음에 뭐 ZF의 협력으로 우리나라의 OEM 생산이라든가 이런 협력 그 공장들이 설비가 구축이 돼 있고 일단 댐퍼는 그쪽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많고 미션도 ZF의 구형이지만 또는 소프트웨어 로직은 못 따라가지만 미션의 구조도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생산되는 차들의 서스펜션의 구조 물론 전륜차들은 아직 한참 현대자동차가 더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후륜이라든가 뭐 좀 차값이 5, 6천만 원 넘어가는 차들 보면 최근에 내가 G80 리뷰하면서도 또 재작년에 뭐 EV9이라든가 이런 거 리뷰하면서 느껴지는 건 부싱과 댐퍼 기술이 되게 좋아졌고 주행 세트값도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전자계기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굉장히 잘 반영이 돼 있잖아요. 급하고 빨리빨리 그리고 편하게 UI가 편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격 정책이나 엔진 기술은 아직 좀 저는 한참 더 숙성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는 사실 뼈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키텍처의 기술에서는 굉장히 많이 저는 올라왔다고 보고 우리가 여기 노보스 게러지에서 EQ900, K9, G80, G90 중고차 구매 후에 컨디션을 위한 작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수백 대 한 것 같거든요. EQ900은 진짜 수백 대를 다 뜯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이 구조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 많이 막히고 큰 차 좋아하고 푹신푹신한 승차감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 저격은 제대로 된 게 아닌가 싶고 최근에 나온 차들 보면 아직도 꿀렁꿀렁하거나 DCT 미션이나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 병렬식이 부족한 건 맞는데 현대의 기술력이나 역사를 보면 그들을 독일이나 일본을 쫓아가는 후발주자는 맞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출렁거려서 싫어했는데 지금 보면 나는 그래도 많이 그 10년 안에 꽤 많은 성장이 있었다라고 보고 특히나 댐퍼와 서스펜션의 세팅 그리고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부싱류의 업그레이드는 다른 제조 회사들도 그렇게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나는 평생 현대는 그런 건 안 할 줄 알았는데 현대가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고 서서히 세팅 값을 잘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내가 과거에 리뷰할 때 얘기했던 나도 우리나라 차를 타면서 리뷰 안에서 외국을 비하하고 비방하는 그런 우리나라 차에 대한 자부심을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타고 싶다고 했는데 곧 나오지 않을까. 노선영이 차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저는 현대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뭐 돈을 받고 리뷰를 빨아주겠다는 절대 없고요. 적나라하게 안 좋은 차는 개같이 물어뜯고 까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